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도 전라북도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35도 등 33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더위 체감 지수는 매우 위험 수준,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동부 내륙 지역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아 덥겠고 동부 내륙 지역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들이 많겠습니다. 모든 자치단체들이 아이를 낳는 가정에 출산 장려금이란 걸 지원합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아줘서 고맙다, 아이 키우는데 잘 보태 쓰시라, 이런 의미일 텐데요. 형편이 어려운 수급자 가정에겐 이 출산 장려금이 그림의 떡입니다. 하원호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유희선 씨 가족은 지난해 순창으로 귀농해 8째, 9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 아이당 30만 원씩 30개월간 출산 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 장려금을 받으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가 60만 원이나 삭감됐습니다. 출산 장려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장려금 전액이 공제됐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 달에 30만 원도 턱없이 부족한데 일시적으로 받는 그런 금액을 이제 저희 소득이라고 하고서는 공제를 해버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좀 힘들고. 이들 가족의 생계급여가 매월 60만 원씩이나 깎이게 된 건 보건복지부의 지침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을 지출 비용으로 인정해 수급비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지침을 바꿔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출산 장려금 전액을 수급비에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도 소득으로 인정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이 지침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까지 소득으로 잡아 공제하겠다는 정부. 저소득층에겐 명백한 차별일 수밖에 없는 이상한 지침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구호를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청년 희망키움 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률이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속사정을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올해 25살 김모 씨. 김 씨는 지난 4월 청년희망 키움 통장에 가입해 한 달에 6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청년희망 키움 통장이란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이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목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통장에 가입하면 달마다 10만 원에 본인 소득에 따라 평균 30만 원을 3년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큰 목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 3년 뒤에 그 목돈으로 보증금이라든지 결혼자금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가입하게 됐어요. 하지만 올해 전주에서 통장에 가입한 수급자는 15명으로 배정된 인원의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3년 후에 2천만 원에 가까운 목돈을 얻을 수 있지만 그때부터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소득이 늘어나면 주거, 의료급여 등의 혜택이 중단될 수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탈수급을 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탈수급을 해야 될 경우에는 다른 가구원들이 의료나 교육에 대한 혜택 부분까지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껴서 꺼려지는 것 같아요. 청년희망 키움 통장이 불안정한 삶에 대한 불안감까지는 덜어주기 어렵기 때문에 각종 급여 혜택과 관련된 세밀한 보완 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JTB 전주방송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연속 기획 보도를 했었는데요. 전북에서 유족회가 활동하고 있는 임실에서는 아직까지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탑 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임실군과 군의회가 추모 사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실 청옥면 부흥광산과 강진면 맷골은 한국전쟁 당시 주민 500여 명이 군인과 경찰에게 집단학살당한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2009년 진실화위원회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임실군의 위령 사업을 지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기에 유족의 청원까지 더해지면서 임실군은 2012년부터 위령탑 건립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임실군은 위령탑을 세우기 위해 강진면 맷골에 4,100제곱미터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고 건립 예산 2억 원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념 갈등으로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뒤 유족들은 임실군의 위령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살면서 핍박받고 있던 한 60, 70년대 그걸 생각하면 한없이 서럽습니다. 이게 빨리 해결되고 그 어른들 돌아가신 영령들한테 좀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실군은 이제라도 이념 갈등을 해결해 그동안 중단됐던 위령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갈등에 대해서 저희가 임실군 차원의 광복회와 그 유족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봉합을 한 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임실군 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늦었지만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약속이 실천으로 옮겨져 6.25 때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전북의 첫 번째 위령 사업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라북도가 남원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후년에 유네스코의 실사를 받는다는 계획인데 발굴과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5년 전 청동 거울과 금동 신발이 나온 남원시 인월면의 가야 고분군입니다. 대규모 철 개발을 토대로 한 가야 세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됩니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가야 왕고로까지 발전했던 가야 세력이 운봉군에 있었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해주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원 가야 고분군은 지난 3월 국가사적에 지정됐습니다. 5월에는 경상가야 고분군 6곳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등재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경남과 경북이 이미 꾸린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에 참여합니다. 인력을 파견하고 운영 예산도 분담합니다. 등재 추진단은 연말에 문화재청에 등재 신청 후보 등록, 내후년 등재 신청과 유네스코 실사를 거쳐 2021년 세계유산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가야 고분군 6곳은 이미 발굴 정비가 마무리됐습니다. 반면 남원은 40개 고분 가운데 한 곳만 발굴 정비가 끝났습니다. 내후년 유네스코 실사를 앞두고 나머지 고분들의 발굴 정비에 시간이 빠듯합니다. 이번 추경에 도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에도 5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원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집중적인 투자가 시급해졌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민주평화당 신임 대표에 정동영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정동영 신임 대표는 힘없는 약자 편에 서는 현장 정치를 통해 민주평화당을 대안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득표율 2위를 기록한 유성엽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신임 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정동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평화당을 이끌 신임 당대표로 정동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68.57%를 득표해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최근 떨어진 당 지지율을 의식한 듯 서민 곁으로 다가가는 현장 정치를 통해 민주평화당을 반드시 대안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동영을 여러분이 선장으로 선택하셨으니 정동영을 앞세워서 여러분께서 한 덩어리로 뭉쳐만 주신다면 반드시 민주평화당을 대한정당으로 이끌어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또 100년 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자영업자들이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며 당의 단합을 외쳤으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대 양당 체제를 혁파하고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다양한 국민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국회에 보낼 수 있는 다당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41%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한 유성엽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신임 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10년 만에 당 대표직을 맡게 된 정동영 의원이 침체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협치를 둘러싼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갈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군산에서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가 열립니다. 순창군이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펼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군산 월명 실내체육관에서 KBL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가 열립니다. 군산시와 KBL이 2018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를 군산에서 열기로 협약함에 따라 500여 명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오는 10일부터 사흘 동안 군산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자 순창군이 농민 교육에 나섭니다. 순창군은 농민들에게 작물의 가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알리고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농기계수리 기동반을 편성합니다. 농작물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될 것으로 보고 미리 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내년까지 60억 원을 들여 천연물 화장품 원료 생산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화장품 산업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키우는 남원시는 내년에 생산 시설이 완공되면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가 마무리돼 기업 유치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천연물 화장품 원료 생산 시설이 구축되면 지리산에 자생하는 천연 식물을 이용한 화장품 원료 산업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완주군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돼 70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북도 평가에서 1위로 뽑힌 완주군은 로컬 푸드와 음식 문화를 주제로 한 완주 융복합 식품 산업에 오는 2021년까지 70억 원을 투입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 간의 협력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북도, 강원도 등 전국 8개 시도는 오는 14일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강호축 개발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또 8개 시도의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경제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강호축 발전협의회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조선협력업체들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 만기가 1년 연장됩니다. 국회 김관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만기가 도래한 긴급경영 안전자금 등에 대한 상환 연장과 이자 유예를 실시해 군산 지역 16개 업체가 143억 원에 대해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협력과 학생복지 확대를 위해 도내 자치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달 말 각 시군 자치단체 관계자들과 워크숍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무상급식과 생리대 지원 등 학생복지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각 시군과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군산과 충남 서천을 잇는 동백대교가 오는 11월에 정식 개통될 예정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동백대교가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오는 10월까지 방호벽과 교통표지판 등의 공사가 마무리되면 11월부터 정식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400억 원이 투입된 동백대교가 개통되면 군산과 충남 서천으로 가는 하루 만여 대의 차량이
13km의 금강하구뚝 우회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